오늘도 역시 제가 괴담 스팟 컨텐츠를 준비해 봤는데요. 벌써 7번째 소개해드리는 컨텐츠죠. 오늘 소개해드릴 일본의 괴담 스팟은요. 여러분도 한 번씩 지역 이름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바로 일본 사이타마현에 위치한 다케 마을이라고 하는 일본의 괴담 스팟을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컨텐츠를 진행하면서는 제가 다케 마을이라고 할 건데 해석하기에 따라서 다케 촌락?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다케 마을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금 보이고 있는 저 건물 하나가 아니고요. 여기는 거대한 폐가 촌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괴담과 이야기와 실제 어떤 팩트들이 존재하고 있는 괴담 스팟이고요. 사실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량의 폐가들이 이제 촌락을 구성하는 지역들이 종종 있잖아요. 제가 이전에 촬영을 시도했다가 포기했던 부산의 삼덕마을이 있고요. 또 제가 직접 라이브로 다녀와서 업로드를 했던 태백의 탄광마을 연립촌이 있었죠. 이처럼 오늘 소개해드리는 다케 마을도 하나의 마을 전체가 폐가 그리고 나아가 많은 괴담들이 양성되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곳에 어떤 이야기들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추후에 업로드할 때는 여기 정확한 주소, 좌표를 좀 찍어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위치를 먼저 보면요. 아무래도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폐촌락인 만큼 저렇게 산지에 둘러싸여 있는 마을입니다. 조금 이렇게 3D로 평면도 아니고 조금 옆으로 보면요. 사이타마현에 있는 산지의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냥 위치만 보더라도 사람이 그렇게 많이 없을 것 같은 위치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저기 화면에 빨간 핀이 있는 곳이 지금 다케 마을이고요. 지금은 확실하게 여기가 폐촌입니다. 거주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 마을이고요. 그런데 다만 1955년을 기점으로는 그 당시에 확인된 주민 수가 약 한 44명 정도 살고 있는 작은 마을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애초에 위치 자체도 굉장히 외진 것도 외진 거지만 원래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던 마을은 아니었다 하는 게 이 다케 마을이고요. 일본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여기 다케 마을을 폐촌락 T 내지는 T 마을 이렇게도 부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거를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왜 이걸 T 마을이라고 하는지, 그 앞에 T가 어디서 온 건지는 제가 그 유래를 잘 모르겠거든요. 다만 여기가 일본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명한 심령 스팟 중에 하나거든요. 저희 컨텐츠에선 괴담 스팟이라고 하고 있지만 여기가 그렇게 일본 사람들한테 많이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자, 다음 사진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여기가 유명해지게 된 이유는 바로 일본의 공포게임 중에 사이렌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 게임이 굉장히 인기를 많이 탔고 우리나라 공포게임 컨텐츠 하시는 분들도 많이 플레이를 했던 게임인데 심지어 나중에 영화도 나온 게임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고 있는 다케 마을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게임이 바로 이 사이렌이라는 게임입니다. 물론 게임 안에서의 스토리가 마을에서 있었던 이야기 그런 건 아니지만 이 게임을 만들면서 참고했던 어떤 그 마을의 배경이 실제로 이 다케 마을을 참고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지 유명해진 게 이 게임 때문만은 아니고요. 실제로 다케 마을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돌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 지금부터 다케 마을의 모습들을 한 번씩 보고 나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현재 다케 마을은요.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도 않고 있고 유지보수 같은 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건물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고 우리가 흔히 아는 폐가처럼 이렇게 다 낡아서 녹슬고 쓰러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고요. 그 와중에 이렇게 기둥을 세우고 건재한 건물들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사진으로 여기 전체 촌락을 다 담을 순 없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담은 이미지들이라서 제가 여러 장을 지금 틀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괴담 스팟 다케 마을 편에서 가장 핵심적인 위치라고 될 수 있는 게 바로 요 지장보살상입니다. 이게 마을 초입에 위치하고 있는 지장보살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앞서 보신 대로
지금 다케 마을은 완전히 버려진 촌락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여기에 사람이 살았던 마을이기 때문에 주변에 신사도 있고 마을 입구에도 뭔가 마을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뭐 성황당 같이 조금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그런 지장보살상도 있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을에서도 전해져 내려오는 말들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흉가나 폐가를 갔을 때 뭐 차에 타기 전에 파 한번 외치고 타라, 소금물로 입을 헹궈라, 아니면 팥을 뿌리고 타라, 뭐 그런 식으로 금기가 있듯이 일본의 괴담 스팟들도 보다 보면은 그 지역에 어떤 특정한 금기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을 입구에 있는 지장보살의 손을 대면 불타버린다 하는 소문이 있다고 해요. 일본어로 번역을 하자면 뭐 불탄다, 화상을 입는다, 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말인 것 같은데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손댄다는 의미는 그냥 우리가 물리적으로 손을 닿고 터치를 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지장보살을 치우려고 하거나 부시려고 하거나 해하려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손댄다는 말로 표현을 한 거고요. 그런데 실제로 이 전해져 내려오는 말에 힘을 실어주게 된 사건이 하나 실제로 있었습니다. 자, 그게 뭐냐? 때는 2013년이에요. 분명히 여기 다케 마을에는 사람이 한 명도 살지 않는 마을인데 이 마을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때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인 2013년이고요. 다케 마을에서 원인 불명의 화재가 발생을 했는데 결국 이 화재의 원인이 밝혀지긴 했어요. 불을 낸 당사자도 검거가 됐습니다. 이 화재의 원인은요, 누군가가 이 다케 마을에서 분신 자살을 목적으로 불을 피웠기 때문에 발생한 화재였어요. 불을 낸 사람이 검거가 됐거든요. 그 말은 즉 불은 피웠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말이겠죠. 그리고 나서 사람들 사이에서 말이 도는데,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마을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이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화재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 여기에서 불이 난 이유가 마을 입구에 있는 지장보살이 도난을 당하는 바람에 화를 부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누군가가 여기 있는 지장보살을 가지고 달아났다고 해요. 뭐 이렇게 훔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서 이야기한 전해져 내려오는 말이 어떤 소문에 힘을 실어주는 사건이 된 거죠. 그런데 이 괴담을 제가 조사를 하다가 이 다케 마을에 대한 괴담을 정리해 놓은 어떤 포스팅에서 댓글을 하나 봤어요. 근데 그 댓글이 뭐였냐면은 2013년에 그 화재 사건 이후에 원래 지장보살이 있던 위치 있죠, 이 마을 입구에. 거기에 뭔가 벽보가 하나 붙었대요. 근데 그 벽보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지장보살님이 실종됨에 따라서 2013년 8월 달에 다케 마을에서는 큰 불이 났다. 그러니 이 지장보살을 가져간 사람은 도로 가져다 놓으세요, 라고 하는 벽보가 걸려 있었대요. 이제 마무리하면서 댓글에 그게 지금도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댓글이 있었거든요. 제가 찾아봤는데 실제로 그 벽보가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사진을 구했거든요. 그 사진의 모습이 바로 요겁니다. 제가 편집할 때는 요거 해석해가지고 문구들을 좀 띄워드릴게요. 근데 이 벽보의 내용의 대략적인 개요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마을 입구에 있는 지장보살이 사라졌다. 그로 인해서 이 마을에 큰 불이 났으니까 그 지장보살을 가져간 사람 혹시라도 이거 보면 제자리에 가져다 놔라 하는 그런 어떤 부탁 내지는 경고의 문구였습니다. 사람이 하나도 살지 않는 폐마을이라 그랬잖아요. 폐촌이라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문구를 누가 달았을까 하는 궁금증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궁금했고, 아니 뭐 사람이 아무도 살지 않는 이 마을에 누가 저 지장보살이 있던 말든 누가 상관을 할 거며 도대체 저 벽보는 누가 붙였을까. 아무래도 사람이 살고 있었던 마을이기 때문에 여기저기 신사도 있고 이 마을 안에서 기리던 작은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구조물들 같은 게 있었을 건데, 물론 방치된 것 같긴 하지만 이게 서류상의 의미로는 아직 이게 폐신사가 아니라고 해요. 이 안에 존재하는 신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누군진 모르겠는데 누군가가 계속 그 마을 안에 있는 신사 내지는 어떤 이런 지장보살상을 관리하고 수선을 하고 있긴 하대요. 그렇기 때문에 너 가져간 거 여기다 되돌려놔라 하는 이런 벽보도 달릴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과 게임 속의 배경이라는 것이 더해져서 일본의 많은 괴담 사냥꾼들이 이 다케마을을 지속적으로 방문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하나둘씩 거기에 얽힌 에피소드나 아니면 카메라에 찍힌 작은 장면들이 여기저기 퍼져나가면서 소문을 만들고 하잖아요. 여기 다케마을에서는 아직도 늦은 밤에 이 마을에 방문을 했을 때 알 수 없는 사람들의 속삭임이 들린다. 실제로 남자 여자의 혼령을 보았다. 그런 말도 있고요. 또 실제로 이 마을에서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말도 돌고 있었는데요. 요거는 사람이 행방불명이 됐다는 이 말은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게 많은 일본 네티즌들이 지속적으로 사람이 실종됐다는 그 댓글들을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댓글의 문구를 아주 100% 깔끔하게 해석은 할 수가 없어가지고 여기서 누가 사라지긴 사라졌구나, 실종되긴 실종이 됐구나 라는 뉘앙스만 알아들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에 댓글 원문을 띄워볼 테니까 일본어 잘하시는 분들 혹은 추후에 보시는 분들은 이 댓글의 의미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댓글이 이 두 개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도 여러 댓글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얘기하고 있는 메시지가 거의 번역기를 돌려보면 비슷해요. 보니까 모 심령 방송을 하는 유튜브의 채널 운영자가 행방불명이 되었다라고 하는 댓글이더라고요. 다케마를 다루고 있는 다른 글이나 아니면 다른 일본 내 커뮤니티에서 댓글에 계속 언급이 되고 있는 거 보면은 실제로 방송 진행자가 실종이 됐다든지 아니면 여기서 실종이 된 게 아니라 방송 촬영 끝나고 와서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그런 식으로 뭔가 사건이 있긴 있었던 것 같아요. 요 내용 참고하셔가지고 한번 저한테 댓글 피드백 주시면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또 그리고 이 마을에서 일가족이 참살당했다고 하는 이야기도 간간히 괴담처럼 여기저기 떠돌더라고요. 일본 커뮤니티 내에서. 그런데 팩트를 체크하려고 보니 정확하게 밝혀진 뉴스도 일본 내에 없고요. 모 일본 블로거가 말하기로 요거 정확한 팩트가 검증된 사건은 아닌 것 같다, 막연한 소문인 것 같다, 요런 코멘트를 다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담력 체험이나 담력 훈련의 성지로 많이 불리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검증되지 않은 여러 괴담들이 혼재되어서 일본 내에서 유명해진 장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추후에 편집해서 다시 한번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